보고서 작성 능력 증진을 위한 한컴 오피스 한글 기본 제3강 문서 편집 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글꼴 관리 설정. 안녕하세요. 강사 김규육입니다. 오늘도 바쁜 사원 GIC. 이번에 업무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컴퓨터에서 글꼴 정리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글꼴로 힘들어하고 있네요. 옆자리를 보니까 동기사원 A씨는 벌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사원 GIC는 동기사원 A씨에게 그 비법을 물어보는데요.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동기사원 A씨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 우리 사원 GIC. 자, 여러분들 한컴 오피스 한글에서 어떻게 하면 문서 편집 시 빠른 글꼴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빠른 글꼴 관리를 위해 대표 글꼴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빠른 글꼴 관리를 자주 사용하는 글꼴 목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수업에 앞서서 사원 GI의 고민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한글은 기본 제공 글꼴이 많습니다. 제가 모든 글꼴로 설정을 하고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나눔 글꼴, 나눔 고딕하고 그리고 이 에스코 드림체랑 여기 어때체, 인터파크체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기본 글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글씨체지만 상당히 많은 글씨체를 보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 사원 A씨는 빠르게 글꼴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해답은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 탭들에 있습니다. 자, 모든 글꼴, 그 다음에 현재 글꼴, 제목 글꼴, 본문 글꼴, 꾸미기 글꼴, 한컴 글꼴, 시스템 글꼴 등 다양하게 이렇게 탭으로 글꼴들을 모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글꼴들을 이 탭으로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는다면은, 내가 글꼴들을 고르지 않고 이 세 가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이 탭으로 글꼴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좀 간단해 보이시죠? 네, 이 방법도 물론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방법 말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 글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화면에서 한글, 영문, 한자, 일어, 외국어, 기호, 사용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는데요. 요즘 테스트에서는 일괄적인 글꼴로 모두 보여줬지만은 제가 다르게 만든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글꼴들로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묶음 글꼴이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드릴 수도 있고 패키지 글꼴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대표 글꼴로 하나를 선정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 글꼴을 선택을 하면은 제가 지금 작성하는 글꼴 한글 그리고 한자 그 다음에 영어랑 문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호들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다양한 글씨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글씨체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대표 글꼴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사원 GIC는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 동기 사원 A씨의 바로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편집 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글꼴 관리 설정. 그 첫 번째,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대표 글꼴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대표 글꼴이란 한글, 영문, 그리고 이 기호, 부호들, 컨트롤 F10을 눌러서 나오는 기호, 한자 등등을 어울리는 글꼴로 한 개로 짝을 지어서, 한 번에 짝을 지어서 블럭을 잡고 그 글꼴을 적용 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글꼴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일 때는 한글에다가는 특정 글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에서 한글을 누르고, 예를 들면은 휴먼 매직체를 누르면 이렇게 한글만 되고요. 한자를 누른 후에 패널림체, 이건 적용이 안 되는군요. 자, 한양 해서체 하면 한글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영어에서 완전히 틀린 글씨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휴먼 예체를 한번 써볼게요. 예, 영어랑 이 키보드에서 작성되는 기호들은 바뀌게 되죠. 예, 마지막으로 저 남성 표시는 컨트롤 F10을 이용해서 문자표에서 볼 수 있는 기호입니다. 휴먼 편지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이 다양하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글꼴을 패키지처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대표 글꼴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 이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메뉴 중에서 도구 메뉴를 눌러주세요. 도구 메뉴를 누르시고 도구 옆에 있는 이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혹은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구 상자에서 환경 설정 아이콘도 확인이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거를 하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을 누른 후에 8개 탭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글꼴 탭을 누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섹션인 대표 글꼴을, 이 대표 글꼴 등록하기를 마우스 위에 호버를 하면 색깔이 바뀌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대표 글꼴 등록하기가 나옵니다. 제가 테스트로 3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대표 글꼴 추가하기가 가능합니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 글꼴 이름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표 글꼴 이름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작성하는 문서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구분이 지어지고 눈에 잘 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간 보고서 혹은 뭐 일간 보고, 출장 보고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마다 글꼴이라든지 뭐 분기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글꼴 혹은 것들을 그 특정 양식에 여러 가지를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출장 보고서라고 쓰고, 자, 한글, 영어, 한자 이 글꼴들은 이제 의도는 어울리는 글꼴로 지정을 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달라지는 법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확연하게 다 다른 글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에스코 드림체를 사용할 겁니다. 에스코 드림체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이고요. 1부터 9까지의 두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영어는 되도록이면 영어 전용체로 쓰시는 게 글꼴이 이쁘고요. 에리얼체가 고딕체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차이가 좀 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두꺼운 글씨체인 쿠퍼 블랙을 사용하겠습니다. 한자도 튀게 보일 수 있도록 한양 해설을 쓰겠습니다. 일어랑 외국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겠고요. 기호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컨트롤 F10을 누르고 나오는 우리 문자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목간파인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고 설정을 다시 누르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대표 글꼴을 설정했습니다. 새로 정의된 대표 글꼴을 사용하려면 한글을 끝낸 후에 다시 실행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설정 끝낸 다음에 현재 제가 작성한 새로 만들어진 글꼴체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본 문서를 저장을 하고 한글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은 방금 불렀던 문서를 보고, 자, 이 글꼴을 패키지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대표 글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든 글꼴을 선택하시고 메뉴를 올려보시면은 자, 출장 보고서라는 글씨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 마법처럼 한 번에 바뀝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멋있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는 점은 영어하고 키보드에서 치는 이런 부호들은 전부 다 영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리콜, 예. 그 다음에 뭐 나누기, 물음표도 같은 경우입니다. 기호인 경우에는 컨트롤 F10을 누르고 나오는 문자표, 보통 사용하는 정각기호 일반 해서 클로버를 보면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출장 보고서 양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다른 글꼴 한번 또 볼게요. 다른 글씨체 이런 것도 한번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에 글꼴을 패키지처럼 등록할 수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대표 글꼴 등록을 알아봤습니다. 문서 편집 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글꼴 관리 설정. 그 두 번째는 바로 자주 사용하는 글꼴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표 글꼴 설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폰트, 이 글꼴을 선택할 때 2014 버전 이후부터는 글꼴에 관련된 탭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는 모든 글꼴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글꼴, 제목 글꼴, 본문 글꼴 등 꾸미기 글꼴, 한컴 글꼴, 시스템 글꼴 이런 식으로 글꼴들이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자, 탭화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모든 글꼴에서는 전체 글꼴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글꼴이란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한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라는 뜻이고요. 제목 글꼴에서는 이런 글꼴을 쓴다. 본문 글꼴에서는 이런 글꼴들을 쓴다. 꾸미기 글꼴에서는 이런 글꼴들을 쓴다. 한컴에서 제공하는 글꼴들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글꼴은 시스템 글꼴이다. 라는 여러분들, 확인이 되십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많은 글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꼴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쓰겠지만은 한글에서는 쓰지 않는 글꼴이 있을 수도 있고,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대표 글꼴 설정은 한 번에 세팅을 할 수 있지만은 세세하게 글꼴을 변화할 때는 그 세세함은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 많은 글꼴 중에서 가령 주로 사용하는 글꼴들이 굴림, 나눔 고딕, 제목을 위한 휴먼 둥근 헤드라인, 그 이외에 영어를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참고를 표현하는 이런 개성체, 솔체 등 아니면 크리스탈체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세트 글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에서도 여러 가지 글꼴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을 표현을 드린 거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 글꼴 설정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그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에서도 제목, 본문, 우리 스타일을 보면은 제목, 본문, 개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한글꼴로 다 되어 있지만은 본문과 제목과 차례와 각주 이럴 때 다 다른 글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글꼴을 사용하지는 않죠. 문서를 작성할 때는 주로 본문하고 제목 글꼴 그리고 특정 우리가 참고표라든지 예를 들면은 문자표를 보면은 한글 문자표에서 정각글 기호 일반을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글꼴들이 문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구장 표시죠. 네, 이런 표시를 쓰고 특이사항을 참고사항을 쓸 때 글꼴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에서 여러 가지 한글 글꼴을 쓸 때는 대표 글꼴 설정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글꼴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동일한 메뉴로 가셔야 됩니다. 편집부터 쭉 가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도구 메뉴에서 메뉴의 환경 설정 혹은 위에 도구 상자에 있는 환경 설정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메뉴의 환경 설정으로 가볼게요. 물론 같이 나오겠죠? 역시 네 번째 탭인 글꼴 탭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글꼴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글꼴 목록 설정이 있고요. 처음 값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글꼴 목록 설정 처음 값으로
세팅을 여러 개를 해서 목록을 만들었다가 초기화할 때는 이 처음 값으로 쓰시면 되고, 처음에 글꼴 목록을 설정하려면은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과 이 버튼의 차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글꼴을 탭별로 보는 방법이고요. 단일 목록으로 보면은 일자로, 그러니까 전체 글꼴을 보는 탭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글꼴 목록 설정을 누르셔야지, 탭별로 보셔야지 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 목록 설정 누르신 후에 다음과 같이 글꼴 목록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아까와 같이 똑같이 더하기를 누르면 글꼴 목록 추가라고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미리 교육용 글꼴이라고 해서 안상수채, 천년채, 공서를 모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안상수채, 나눔 명저, 손글씨 펜채 사용자 목록으로도 지정해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글꼴 목록 추가하기 누르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목록 이름을 정하는데 역시 문서 이름 형태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일간 보고 글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일간 보고 글꼴로 나오고,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대표의 모든 글꼴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기본값이지만은 혹시라도 틀어져 있으면은 바꾸시고, 요것들은 아까 정했던 대표 글꼴이죠. 대표 글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본문을 쓸 때 에스코드림 라이트를 씁니다. 라이트를 쓰고 이 화살표로 복사하기를 누르면 여기 복사가 되고, 자, 에스코드림 7 엑스트라 볼드로 제목을 만들고, 자, 특정한 일이 있을 특정한 글씨나 아니면은 뭐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여기어때 잘난체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체 HY 크리스탈 M을 쓰셔가지고, 자, 구분하는 채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자, 여기서는 다시 시작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좀 더 편리하죠? 설정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자, 글꼴을 다시 한번 누르고 보면은 아까 없었던 일반 보고 글꼴이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일반 보고 글꼴 탭을 누르고 설정되어 있던 굴림 에스코드림 3, 요거는 여러분들 굴림이 갑자기 왜 나와요? 라고 하신다면은 놀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현재 아까 사용을 했던 그 글씨체고, 실제로 목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아까 사용했던 글꼴이 나오는 거고, 실제는 제가 만든 이 네 가지 목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글씨체를 선택을 하면 이게 바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하고 일반 보고 글꼴에서 여기어때 잘난체로 바꾸고, 두 번째 여기서 그러면 바뀌었죠 여러분들. 예, 이 두 개는 현재 사용했던 글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무슨 글꼴을 썼지? 이런 글꼴 썼었네 라는 게 이제 위에 계속 누적돼서 보여주는, 예,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본문을 또 이렇게 에스코드림 라이트, 그 다음에 제목을 에스코드림 7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한 글꼴을 한글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 선택을 하지 않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 편집 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글꼴 관리 설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영어, 한글, 숫자, 기호, 부호 등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서에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대표 글꼴 설정 기능과 한글 문서에서 선택지를 줄여줘서 다양한 글꼴 중에서 필요한 글꼴만 목록화할 수 있는 자주 쓰는 글꼴 목록화를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글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글꼴은 한글, 영문, 기호와 같이 언어별로 어울리는 글꼴을 짝지어서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한 번에 적용시키는 글꼴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울리는 글꼴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도구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구 상자의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메뉴에서 아래 스크롤 메뉴 환경 설정을 눌러도 됩니다. 네 번째 탭인 글꼴에서 세 번째 메뉴인 대표 글꼴 등록을 누른 후에 대표 등록 글꼴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목록이나 글 문서나 여러분들 구분하는 익숙한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주간, 보고, 양식으로 적어보고 어울리는 글꼴로 써보겠습니다. 에스코 드림 미디움. 영문은 같은 고딕 계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얼 블랙. 한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궁서체로 해보겠습니다. 기호도 고딕 계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으로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설정을 누르면은 한글을 다시 한번 실행시키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설정을 눌러서 완료한 후에 모든 글꼴을 눌러보면은 자,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끄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다시 모든 글꼴에서 주간 보고서 양식이라는 이 대표 글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럭을 잡은 후에 주간 보고서 양식을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제법 어울리는 글꼴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장애를 줄여주는 이 많은 글꼴 중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눌러서 찾는 시간을 줄여주는 목록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역시 도구이고 환경 설정에서 똑같이 글꼴 탭을 누른 후에 세 번째가 아니고 이번엔 두 번째죠. 글꼴 목록 설정을 누르고 목록을 추가합니다. 기존 목록을 수정하시려면은 목록을 누른 다음에 빼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삭제를 하시거나 줄일 수가 있고 추가도 가능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사용자 목록 지정에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기 편한 이름으로 작성하고 이번에는 대표 글꼴을 한번 계속 넣어보겠습니다. 네, 대표 글꼴로만 한번 넣어보고요. 설정을 눌러서 다시 설정을 눌러서 끝냅니다. 편의성이 좋은 이유는 재시작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용자 목록 2로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대표 글꼴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테스트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용자 목록에서 111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아까 방금 늘었던 주간 보고 그리고 출장 보고서 양식 누르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